여성분의 목을 뒤에서 조르고 뭐 바닥에 넘어뜨리고 킥킥거리면서 동영상을 찍는 모습. 노약자석에 앉아 있었죠, 일부러. 와, 이거 대박인데요. 왜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나는 그냥 재수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요즘 계속 아변 브리핑을 하게 되는데요. 잠시만, 그거 갖고 와야 되겠다. 이게 제가 쓰는 아변 브리핑 마이크인데요. 이게 좀 안쓰러워 보이셨는지 이거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면요, 이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하면 뽀대가 나잖아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변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이거 여기다 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만 이렇게 할게요. 되게 좀 충격적인 영상을 보게 돼서요. 이 사례를 예로 들어서 그러니까 형사 미성년자의 사건은 어떻게 이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제를 오늘 선택을 했고요.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중학생이 노인을 폭행했다는 되게 선정적인 제목이었고요. 노인인데, 그러니까 여성분이죠. 여성분의 목을 뒤에서 잡고 조르고 뭐 바닥에 넘어뜨리고 막 뭐 고성이 오고 가는 건 뭐 기본이고, 그런 영상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뭐 친구겠죠? 친구가 그것을 굉장히 재미있어 하면서 킥킥거리면서 동영상을 찍는 모습. 그 찍는 학생이 저는 더 놀라웠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우발적인 게 아니라 계획적인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노약자석에 앉아 있었죠, 일부러. 뭐 물론 다리가 아파서 앉아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젊은 학생이, 중학생이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 것 자체로 이미 어떤 분란을 유발하겠다라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걸 찍었잖아요. 말리거나 전혀 그런 거 없이 옆에서 웃으면서 동영상을 찍었다는 모습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시고요. 이 형사 미성년자는 무엇이고 소년법, 뭐 촉법 소년,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건 뭐고 도대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뭐 입법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사를 보면요. 자, 세계일보 기사고요. 의정부 경전철이네요. 장소는 중학생입니다. 그리고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논란이 됐어요. 예, 촉법소년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런 말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잖아요. 이 촉법소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촉법소년이라서 형사 입건하지 않고 법원 소년부로 송치 예정이다. 이제 이거를 이해하려면 관련 법을 조금 봐야 되거든요.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밑에 이제 사진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목을 조르는 장면이죠. 예. 자, 사건을 자세히 볼게요. 경기 의정부 경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어 경찰이 수사 중이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요, 친구로 추정되는 학생이 찍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올렸나? 잘 모르겠네요. 아니면은 그 시민이 올렸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네. 그것을 그 현장에 있던 다른 시민들이 영상을 찍고 올렸겠죠. 경찰은 동영상 속 폭행 가해자인 중학생들과 피해자인 70대 노인이 누구인지 확인해 조사를 마쳤다. 해당 영상을 보면 의정부 경전철에서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남학생이 여성 노인의 목을 조르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의 모습이 담겨 있다. 욕설을 주고받았다. 또 다른 영상 속에서는 지하철 노약자석에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앉아 있다가 남성 노인과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다가 되려 훈계를 듣는 장면 등이 찍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이 다 뭡니까, 여러분? 중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하고 노약자석에 앉아서 시비를 일으켰죠. 자, 그래서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경기 의정부 경찰서네요, 관할은. 영상 속 가해자로 지목된 의정부 지역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A군과 B군이네요. 자, 이 사람들이 혐의자죠. 혐의자, 우리가 또 뭐라고 하죠? 이 사람들 피의자가 되는 거죠. 자, 몇 살이에요? 13살. 여러분, 이 나이는요, 만으로 하는 거예요. 한국 나이가 아닙니다. 만이에요, 무조건. 공적인 나이는 무조건 만이죠. 그래서 지금 연도에서 얘네 출생 연도를 빼고 생일이 지났으면 거기서 1을 더 빼요. 생일이 안 지났으면 그냥 그게 나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나이는요, 생각하지 마세요. 자, 13살입니다. 이들은 모두 만 13세로 촉법 소년에 해당이 돼 형사 입건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자, 여기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관련 법을 볼 겁니다. 또 영상 속에서 폭행을 당한 70대 여성 노인 C씨의 자녀가 해당 동영상을 본 뒤 신고를 했어요. 그에 따라 C씨도 불러 피해자 조사도 마쳤다. 그리고 C씨는 경찰 조사에 학생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이게 폭행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행위는 폭행이죠. 물론 이걸로 인해서 어떤 상해를 받았다면 진단서를 떼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럼 폭행치상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폭행이라면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잖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학생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사에 기재가 된 거고요. 아, 이 영상은 학생들이 직접 촬영해 올렸으며 촬영 일시는 최근 며칠 전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와, 이거 대박인데요? 아, 그러면은 일부러 그런 분란을 야기시키고 그거를 누군가 옆에서 찍고 역할 분담을 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저는 설마 당사자들이 올렸을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너무 놀라운데요? 학생들이 직접 촬영해서 올렸다. 아, 이건 너무 심각하네요. 누리꾼들은 해당 영상에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냐, 왜 말리는 사람이 없는지 궁금하다, 가해자 전화번호 등의 댓글을 남기며 비난했다라고 반응을 했네요. 자, 의정부 경찰서 관계자는 지하철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 노인이 누구인지는 현재 파악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일단 가해자 중학생들은 소년부로 송치될 예정이다. 이후 판단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여기까지잖아요. 자, 소년부 보호 처분 이런 얘기들이 좀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런 거는 상식입니다. 법률 상식이에요. 그래서 규정을 한번 보고요.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형법부터 시작을 하죠. 범죄니까. 자, 형법 구조입니다. 형사 미성년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요게 이제 형사 미성년자인데요. 자, 왜 14세냐? 왜 14세고 왜 얘는 벌하지 않는다? 왜 벌하지 않느냐? 주된 건 왜 그러냐면요.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책임. 자, 여러분, 우리가 벌을 주려면요. 형벌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건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상식으로. 국가 형벌권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함부로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게 죄형 법정주의잖아요. 죄하고 형은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거죠. 죄형 법정주의. 자, 그래서 처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벌을 하려면 이거 중요합니다.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여야 돼요. 요 네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지만 비로소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왜 형사 미성년자는 뭐가 안 되냐면 구성 요건에 해당했죠. 폭행. 사람을 폭행한 건 돼요. 그거는 위법해요. 누가 봐도 위법하죠. 근데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행위는 맞죠. 당연히 행위론도 되게 복잡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기에서 되게 철학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형법은요, 굉장히 철학이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책임 능력에서 빠지는 게 형사 미성년자도 있지만 우리가 술 마셔서 기억이 없다. 심신 상실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책임 있는 행위가 아니다. 책임 능력이 없다. 이제 이 부분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아무튼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니까 미만자죠. 14세 미만 자는 처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벌로 다스리지 않아요. 그게 기본 원칙이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형법의 형의 종류를 볼게요. 형의 종류와 경중인데 여러분 이거 다 상식입니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분들도 이건 아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 형법의 형의 종류는 9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가료, 몰수. 이렇게 9가지가 형의 종류예요. 사형도 아직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형 폐지국가 아니죠. 집행을 안 할 뿐이지 사형 선고는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14세 이상의 자는요, 이 9가지 중에 하나를 받아요. 근데 형사 미성년자는 그러니까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형사 미성년자는 사형, 징역, 자격 상실, 정지, 벌금, 구류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뭐가 적용되는지 볼게요. 자, 소년법을 봐야 돼요. 자, 그럼 소년은 뭐냐? 자, 소년이란 19세 미만 자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19세 미만의 자는 이 소년법이 적용이 돼요. 자, 그리고 소년 보호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그 관할은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이 범죄를 했어. 그러면 그거는 소년 보호 사건이 되고요. 형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요? 가정법원의 소년부로 갑니다. 가정법원이 별도로 없으면 지방법원 소년부로 가는 거예요. 좀 더 특별하게 보호를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호의 대상과 송치 통고 4조입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거예요. 자, 죄를 범한 소년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요. 19세 미만자는 모두 다 소년이에요. 자, 그다음 이어볼까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어떻게 돼요?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라서 형법이 적용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비로소 우리가 촉법 소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소년법 4조 2호를 줄인 말이에요. 촉법, 형법을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인 거죠. 그래서 2호를 우리가 촉법 소년이라고 하고요. 3호는 뭐냐면, 자, 다음 강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이에요. 어떤 사유가 있어요? 뭐 집단적으로 몰려다닌다는 거,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거,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거, 뭐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 환경에 접한 성벽이 있는 것. 그러니까 뭐 가출, 뭐 몰려다니고 주변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들을 하면요, 행위들을 하는 소년 중에 10세 이상의 소년은 뭐예요? 이걸 우리가 우범 소년이라고 합니다. 우범. 우려가 있다는 거죠. 아, 쟤네들 뭔가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우려가 있어. 그런 애들을 우리가 우범 소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호, 2호, 3호가 이게 소년부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세 이하는 아예 소년부 사건도 안 되는 거예요. 10세 이상만 소년부로 처벌을 받아요. 소년부 사건으로. 그럼 1호는요. 그럼 2호랑 같이 해석하면 1호는 어떻게 됩니까? 14세 미만자니까 14세부터 19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처벌해? 형법은 적용 안 된다고 했잖아요. 형벌의 그 9가지 형벌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적용되느냐? 그걸 봐야죠. 자, 우리가 보호 처분이라고 합니다. 벌이 아니고요. 이 형벌의 벌이 아니라요. 보호 처분이에요. 명칭은.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씩 보시죠. 1호 처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호 처분이라고.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이건 뭐겠어요? 이거 그냥 부모가 되겠죠. 그냥 부모한테 주의해라 뭐 그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수강명령, 뭐 사회봉사 명령, 뭐 단기 보호관찰, 장기 보호관찰.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는 뭐 소년 의료보호시설 위탁, 병원 요양소 같은 곳. 그 다음에 8호는 1개월 이내에 소년원 송치. 자, 9호는 단기 소년원,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 자, 8호부터 이제 소년원이라는 명칭이 나오죠. 그러니까 모두 10가지 보호 조치가 있는데요. 형벌이 아니고. 자, 이렇게 우리 법률 구조, 우리 법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4세의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헌법재판소 2003년 판결이고요. 결정이고요. 자,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 미성년자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9조가 청구인의 재판 절차 진술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냐, 이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었죠. 형사 미성년자 14세 형사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그 피해자는 그러면 구제를 못 받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민사상 구제는 받을 수 있겠지만 형사적으로 벌을 하나도 안 받는 건데, 아까 보호처분하고 형벌은 다르잖아요. 그게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로 헌법재판소에 이런 헌법소원이 기존에 많이 있었던 거죠. 그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형법 제9조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소년의 경우 사물의 변별 능력과 그 변별에 따른 행동 통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없고,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비난 가능성이 없다. 이게 책임이 없다는 거잖아요. 책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아가 형사 정책적으로 어린아이들은 교육적 조치에 의한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형벌 이외의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고려에 입각한 것이다. 그리고 일정한 정신적 성숙의 정도와 사물의 변별 능력이나 행동 통제 능력의 정도를 각 개인마다 판단 추정하는 것은 곤란하고 부적절하므로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형사 책임 연령을 정한 것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개개인마다 발달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이로 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본 거예요.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소년의 연령을 몇 세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가 이거죠.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 바, 뭐라고 했어요? 이거 국회의원이 정하라는 거죠. 입법자의 재량, 국회의원이 정해라. 너네의 재량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너무 낮게 규정하거나 연령 한계를 없앤다면 책임의 개념은 무의미하게 되고 14세 미만이라는 연령 기준은 다른 국가들의 입법 내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입법자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을 보기 어려우므로 따라서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 재판관 전효숙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수 의견이죠. 우리는 이런 소수 의견을 되게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씩 모여서 바꾸는 거거든요. 헌재의 기능이 그런 거죠. 이런 소수 의견, 반대 의견들이 계속 모여서
결국은 바꿔 나가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가치를 확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한번 소수 의견을 읽어볼게요. 자, 이 사건 소수 의견이니까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그러나 최근 들어 조기교육의 활성화와 교육제도의 발달, 물질의 풍요 등으로 인간의 정신적, 유체적 성장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범죄의 저연령화, 흉폭화 등이 문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중학교 1, 2학년까지의 소년에 해당하는 14세 미만이라는 책임 연령은 이제는 현실적으로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이 사건에서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말입니다. 이 소수 의견.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렇게 정교하게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논리적이고 정교하고 근거가 있게. 근데 여기에 그 논거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말을 하시죠. 자, 최근 들어 조기교육의 활성화,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범죄의 저연령화, 흉폭화 현상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14세를 고집한다는 건 이게 합리적이냐?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고쳐야죠.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대상은 12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와 결합하여 범죄 행위자가 12세 미만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12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국가가 12세 미만의 소년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범죄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 의무를 완전히 저버리고 있는 것이며 이는 범죄 행위자의 나이에 근거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정도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범죄 행위자의 연령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 신체라는 기본권적 법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형법 및 소년법 규정을 재검토하고 이를 보완하는 입법적 시정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게 너무 표현을 너무 잘해서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입법자의 재량이니까 국회가 하면 돼요. 법을 만들면 되는 거죠. 법을 개정하는데 더 이상의 논거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미 충분한 것 같은데요. 왜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 말을 한번 다시 볼게요. 아까 여러분 우리 소년법 봤잖아요. 그럼 소년법에 보면 뭐 어떻게 돼요? 국가가요 12세 미만의 소년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인의 범죄는 형법의 적용을 받아요. 소년의 범죄도요 12세 이상은 그래도 보호처분이라도 받아요. 보호처분이라도 받죠. 근데 12세 이하는 아무런 처벌을 안 받아요. 자, 10세야. 10세가 사람을 죽여도요 아무 처벌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형사 미성년자, 소년범, 소년보호사건, 소년보호처분, 촉법소년, 우범소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을 다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법조문을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카더라 통신 같은 거는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게 제일 정확하니까. 그리고 이런 건 여러분 개념적인 건 상식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규율하고 있는 건 결국 법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 자녀가 어떤 문제에 연루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라면은 그것을 다 잘 알고 있어야죠. 그런 일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이번 사건은요 본인들이 알고 뭐 우리 처벌 못해, 우리 촉법소년이야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중학생들이 있나요? 굉장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14세의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또 낮추면 만약 13세로 낮춰 그러면 또 12세까지는 또 난 촉법소년이야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을 기술적으로 이 부분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규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사안과 같이 악의적으로 했잖아요.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했잖아요. 그렇다면 14세 연령을 그냥 두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14세를 기준으로 정한 이유가 개별적인 발달 속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정한 건데 그럼 그거를 좀 예외 규정을 두든가 14세를 형사 미성년자로 고소하더라도 그럼 단서 조항을 둬서 뭐 범행이 악의적이거나 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 몇 살까지 더 낮추기로 한다든가 그런 그러니까 제형 법정주의에 반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그렇게 단서 조항을 둬서 이런 식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잖아요.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잖아요. 나한테 범죄를 가한 애가 10세야, 11세야. 그럼 나는 그냥 재수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이 정비가 되고 국가가 좀 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를 촉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